자, 제8장 일반 선형 회로망입니다. 첫째, 정전압원과 정전류원의 등가 변환인데, 정전압원이라는 뜻은 부하에 관계없이 그 단자에 항상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이런 전원을 정전압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정전류원이라는 뜻은 부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이런 전류원을 정전류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로로 해석할 때 전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편한 경우가 있고 전류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편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환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환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E는 바로 정전압원입니다. 정전압원이 되고, 다음에 요 ZL은 부하 임피던스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IS는 정전류원이 된다. 그랬을 때 정전압원하고 내부 임피던스를 Z라고 하면은 정전압원하고는 직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전압원의 내부장을 Z를 하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전압원의 직류를 연결한 거에 비해서 정전류원하고는 정전류원의 내부 임피던스를 Z를 하면은 요거는 전류원이니까 병률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압원하고 직률로 연결된 임피던스를 정전류원하고 병률로 임피던스로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정전류원하고 병률로 연결된 임피던스를 정전압원하고 직률로 연결된 임피던스로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등가 변화라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값이. 자, 따라서 정전압원을 정전류원으로 환산하려면은 요 IS 값이 이 정전류원으로 환산을 해야 되죠. IS 값이 ZG분의 E 값이 되면은 정전압원을 정전류원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전압원과 직률로 연결된 임피던스를 전류원과 병률로 연결된 임피던스 할 때 그때 전류원의 값을 ZG분의 E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은 전류원하고 병률로 연결된 임피던스를 전압원하고 직률로 연결된 임피던스로 환산하려면은 이 정전압원을 어떤 값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E는 IS ZG라는 값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값이 된다면은 정전압원을 정전류원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정전류원을 정전압원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정전류원을 정전압원으로 환산하려면은 이 정전압원의 값이 바로 뭔가 하면은 IS분의 ISZG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환산되면은 정전류원 값을 정전류원으로 해석해도 정전류원을 정전압으로 해석해도 값이 똑같아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키로히오프의 법칙인데, 키로히오프라는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해서 키로히오프의 제1법칙, 요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법칙인 전류법칙입니다. 용어로 말하면은 KCL 많이 하죠. 키로히오프 커런트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떤 법칙인가 하면은, 어느 한 절점이라는 것은 접속점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느 한 절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대수합과 흘러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의역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가 하면은, 요 한 절점에서, 여기에 한 접속점에서, 이 말이다. 요 접속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하고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로 하면은 방향이 반대인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은, 나가는 전류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은, 들어오는 전류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하고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다른 의역을 하면은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하고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이 똑같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 그림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I1이 있고 I3가 있고 I5가 있다. 흘러들어오는 전류 합하고 흘러나가는 거는 방향은 I2하고 I4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그냥 플러스로 하면은 나가는 거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식이
우변으로 오른쪽 변을 넘어오면은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를 해도 되고 마이너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가는 거를 마이너스를 해도 되고 플러스를 해도 상관없다. 그랬을 때 어느 한 절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하고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이 제로다라는 말은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변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하고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키로히오프의 제1법칙인 전류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키로히오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입니다. 키로히오프 볼테이지로다 이래서 KVL 이런 말을 많이 쓴다 그죠? 자, 이건 어떤 건가 하면은 어느 한 폐로 내에서 반드시 폐회로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 폐회로 내에서 기전력의 총합은 그 회로의 전압 강하의 총합하고 같아 하는 것이 키로히오프의 제2법칙이다. 기전력의 총합하고 전압 강하의 합하고 같아 하는 것이 키로히오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 있어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과의 합과 같아를 정할 때 전류 방향을 한 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있다시피 이 방향을 기준 방향으로 하겠다. 이 방향을 저 방향을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관없습니다. 꼭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해도 되고 왼쪽 방향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오른쪽 방향을 지금 그림이 잡은 방향을 정방향으로 하겠다. 플러스 방향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잡은 기준 방향하고 방향이 반대면은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이 전류는 마이너스는 빼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저거를 기준자 방향을 내가 잡았을 때 이 회로망에서 기전력의 합은 기전력은 E2도 있고 다음에 E1도 있습니다. 기전력은 E1하고 E2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E1하고 E2에 내가 화살표 방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방향하고 E2는 같은 방향이지만은 E1은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내가 잡은 방향하고. 그래서 같은 방향을 플러스 다음에 다른 방향을 마이너스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은 방향은 E2는 플러스를 해놨죠. 다음에 E1은 마이너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면은 플러스를 표시하고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표시한다. 기전력의 합은 기전력은 E1하고 E2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E1, 플러스 E2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향이 E2니까.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의 합과 같아. 그래서 전압 강하라는 것은 요 Z1, 다음에 Z2, Z3에 생기는 전압 강하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는 ZI가 되겠죠. 그래서 Z1에 이런 전류 I1은 내가 잡은 방향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Z1 I1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Z2에 흐르는 전류 I2는 내가 잡은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Z2 I2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Z3에 흐르는 전류 I3는 내가 잡은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Z3 I3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압 강화를 한번 보니까 Z3는 지금 Z2에 흐르는 전류 내가 잡은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해놨고 다음에 Z1에 흐르는 전류 I1은 내가 잡은 방향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해놨고 다음에 Z3에 흐르는 전류 I3는 마찬가지로 내가 잡은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해놨다 이 말이지. 이와 같이 키로히오프의 제2법칙이라는 뜻은 어떤 회로 내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간의 합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정방을 잡았는데 만약에 방향을 반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방향을 요렇게 거꾸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거꾸로 잡았을 때는 여기 요 변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그죠? 요 변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호가 서로 바뀌니까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양쪽에 똑같은 부호로 바뀌니까 그래서 정방향을 그냥 시계 방향으로 잡아도 좋고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을 잡아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키로히오프의 제1법칙은 어떤 한 절점에서 접속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하고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아 하는 것이 키로히오프의 제1법칙이고 전류법칙이죠.
다음에 키로히오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은 어떤 배로 내에서 기존력의 합과 전압간의 합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키로히오프의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을 써서 회로방정식을 채워서 우리가 회로망을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밀만의 정리입니다. 밀만의 정리인데, 이 밀만의 정리는 아주 간단한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거를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기존력 E1하고 Z1은 직렬되어 있죠. 다음 E2하고 Z2가 직렬되어 있고 E3하고 Z3 직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한히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회로가 무한히, 그러니까 임피던스하고 전압원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된 게 무한히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단자를 A라고 요 단자를 B라 했을 때 단자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회로방정을 세워서 결과식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밀만의 정리인데, 아까 회로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키로히오프의 제1법칙인 전류법칙과 키로히오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을 적용해서 회로방정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밀만의 정리다. 요거는 결과를 잘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단자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A는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플러스 해갖고 무한대까지 나갑니다. 뭐 Z4분의 1 플러스 Z5분의 1 이래 나가는데, 뭐 시험에 최고로 많이 나온 게 5개죠. 근래에 나온 게 5개인데 일반적으로 2개 또는 많으면 3개 이래 나왔는데, 근래에 이제 저기 5개가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5개 나오든 100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플러스 쭉 등등 나가고, 분자는 Z1분의 2원 플러스 Z2분의 2 플러스 Z3분의 2 하고 쭉 무한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저를 구하는 것이 단자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거를 우리끼리 밀만의 회로다, 나는 이래 해석합니다. 저런 회로가 나오면은 밀만의 정리를 쓰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나는 밀만의 회로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임피던스를 표현한 거를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면은 Z 임피던스 역수가 바로 어드미턴스죠. 그래서 Z1분의 1 대신에 Y1을 했습니다. 다음에 Z2분의 1 대신에 Y2를 했고, Z3분의 1 대신에 Y3를 했다. 그다음에 Z1분의 2원을 Z1분의 1을 Y1이니까 Y1, E1, 다음에 Y2, E2, Y3, E3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표현한 거는 임피던스로 표현한 것이고, 밑에 표현한 거는 어드미턴스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만 회로는 아주 간단하지만은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태분한의 정리인데, 일반 세롬 회로망 중에서 무슨 정리 쭉 나오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면은 요 태분한의 정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태분한의 정리가 어떤 건가면은 어떤 회로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N 해놓은 게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요 N 안에 전압원도 있어도 되고, 다음에 전류원도 있어도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로망 안에 전압원하고 전류를 포함하는 이런 회로망에서 단자를 2개를 꺼내겠다. 이 단자를, 여기에 단자를 A 단자하고 요 B 단자를 꺼냅니다. 꺼내갖고 요게 이제 부하를 연결하겠다. ZL이라는 이런 부하를 연결했을 때, 그러면 요게 부하에 흐르는 전류 I가 몇 암페 흐르는가 하는 것이 바로 태분한의 정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일반 선행 회로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회로망 내에서 단자 A 단자하고 B 단자 꺼냈을 때, 꺼내갖고 그게 ZL이라는 부하 임피던스를 연결했을 때 그 부하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 하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로망 내에서 전압원하고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자 AB 사이에 전압이 걸립니다. 그 단자를 VAB라 하자 이 말이죠. 왜냐면은 회로망 내에서는 전압원하고 전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 I는 이 태분의 정리에서 나온 겁니다. I는
ZAB 플러스 ZL분의 VAB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용어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VAB라는 것은 당연히 단자 A 단자하고 B 단자 사이 전압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요 ZAB가 문제입니다. ZAB. 요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ZAB가 뭔가면은 부하를 일단 개방을 해야 됩니다. 부하를 떼야 된다 이 말이지. 부하를 개방한 상태에서 회로막 내에 있는 전압원이 있으면은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전륜이 있으면 개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반드시 단자 AB에서 회로망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단자 AB에서 회로망 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합성 임피던스를 뭔가 하면은 ZAB다라고 합니다. 자, 저 ZAB 뜻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하가 연결될 때 일단은 부하를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부하를 개방한 상태에서 회로막 내에 있는 전압원이 있으면은 탈락을 시키고 전륜이 있으면 개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반드시 단자 AB에서 회로망 쪽으로 바라봤을 때 합성 임피던스를 ZAB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부하이라는 전류 I는 ZAB 플러스 ZL분의 VAB다라는 것이 바로 테번의 정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말. 그러면 이 테번의 정리를 이용한 결과식이 I는 ZAB 플러스 ZL분의 VAB인데 요거를 회로로 표시하면은 요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대입하면은 절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저때 I는 ZAB하고 ZL 직률이니까 그죠? 전압원은 VAB밖에 없죠.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서 I는 ZAB 플러스 ZL분의 VAB가 된다. 그래서 회로망의 결과식, 부하연은 전류시와 똑같습니다. 요거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테브란의 등가회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 회로를 테브란의 등가회로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회로망에는 가장 어려운 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노톤의 정리다. 노톤의 정리. 노톤의 정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테번안의 정리와 쌍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상대. 테번안의 정리와 여기 상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테번안의 정리와 쌍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 자, 요 쌍대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직렬회로 같으면은 병렬회로가 돼야 되고 당연히 병렬회로 같으면 직렬회로가 되겠죠. 다음 임피던스 같으면은 어드미턴스가 돼야 되고 다음에 전압이면 전륜이 돼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쌍대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테번안의 정리와 쌍대의 관계가 있는 것은 노톤의 정리다. 요거만 알면은 막 기사 시험 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압원을 전륜으로 환산했다는 뜻이다. 그죠? 또는 전륜을 전압원으로 환산했다. 이게 테번의 정리는 전륜을 구했지만은 노톤의 정리는 뭔가면은 전압을 그렸다. 부하 임피던스에 걸린 전압을 구해보면은 YAB 플러스 YL분의 I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AB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부하를 개방한 상태에서 회로망 내에 있는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륜을 개방시켰을 때 반드시 단자 AB에서 회로망 쪽으로 바라봤을 때 합성 어드미턴스를 YAB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단자에 걸린 전압 VAB는 YAB 플러스 YL분의 I가 된다 하는 것이 노톤의 정리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테번안의 정리와 쌍대의 관계에 있는 것은 요거만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테번안의 정리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만 알아놓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첩의 원리인데 이 중첩의 원리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한 100%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회로막 내에 전압원도 무한대가 있고 전류원도 무한대가 있는 이런 회로망에서 어떤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을 때 한꺼번에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합이나 하나씩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합이나 같아 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다. 자,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 말로 한번 해보면은 다수의 기전력을 포함한 회로에 있어서 전류 분포는
각 기전력이 단독으로 그 위치에 있을 때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아 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회로망에 있어서 요런 회로망에 보면은 회로망 내에서는 기전력이 두 개입니다. E1하고 E2가 있죠. 그래서 E1하고 E2를 한꺼번에 가질 때 Z2 혈흔 전류 I를 구하라는 말이나,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Z2 혈흔 전류 I입니다. I. 요 I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Z1하고 Z2를 한꺼번에 딱 가했을 때, E1하고 E2를 한꺼번에 가질 때 Z2 혈흔 전류 I를 구하는 것이나, E1 한 개만 있다면, E1. 기존적으로 E1 한 개만 있다라고 하면 E2가 제로가 되려면 탈락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E2가 없을 때는 E2를 탈락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E1 한 개만 가있을 때 Z2혈흔 전류를 I1이라고. 다음에 요번에 E2만 있다면, 그럼 E2가 있으면은 또 E1을 이래 탈락을 시켜놨습니다. E1을. 이래 전압이 제로 되려면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전류를 제로가 되려면 개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E1을 탈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E2만 공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Z2혈흔 전류를 I2로 하자. 이랬을 때 E1하고 E2를 한꺼번에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라는 것은 E1만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1, 다음 E2에만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2의 합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I는 I1 플러스 I2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I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는 I1 플러스 I2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I1하고 I2만 구할 수 있다면은 E1하고 E2를 한꺼번에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기존력 E1만 가있을 때 Z2혈흔 전류를 I1이라 하자, 이 말. 여기 I1이라면, I1은 내나 전류 분포로 구하면 됩니다. E1에 의해서 전체 전류가 I-를 하자, I-가 흘러가고 Z2하고 Z3로 나눠지죠. 나눠지면은 우리 앞에 세다시피 전류는 임피던스, 저항 또는 리액턴스에는 반비례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Z3가 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I-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회로의 전체 흐르는 전류입니다. 따라서 전체 흐르는 전류 I-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체 전압이 되겠죠. 전체 전압이 된다. 그러면 여기 바로 전체 임피던스라는 뜻입니다. 여기 전체 임피던스고, 요 기전력이 전체 기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 회로에서 전압원을 딱 기준 잡아보면, 기존적 기준 잡으면 Z1하고, 요 Z1하고, 요 Z2, Z3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 Z1 플러스 두 개 더한 것 분에 두 개 곱한 거 하면 됩니다. 분에 이 전체 임피던스고, 전체 기존적은 E1 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뭔가 하면은, I-다. 여기 I-, 전체 전류 I-가 Z2하고 Z3로 나눠지는데,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배분한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반비례 배분하니까 Z2혈흔 전류가 되니까 여기에 Z3가 반드시 와야 된다.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저것이 바로 뭔가면은 E1만 가있을 때, 기존적 E1만 가있을 때 뭔가면은 흐르는 전류다, 이런 뜻입니다. I1이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E2만 가있을 때 흐르는 전류를 Z2혈흔 전류 I2라고 하자, 이 말. I2라고 하면은 요 전체 전류가 I2-다. 요 I2-가 어쨌든가 하면은 Z1하고 Z2로 나눠지더라. 전류 분배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Z2혈흔 전류 I2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반비례하니까 Z1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I2-는 마찬가지로 I2-라는 뜻은 전체 임피던스에 대해서 전체 기전력의 합이니까, 요 전체 기전력은 전압을 기준하면 Z3하고 다음에 Z1, Z2하고 직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Z3 플러스 두 개 다 병렬이, Z1과 Z2는 병렬이니까 두 개 더한 것 분에 두 개 곱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바로 뭔가 하면은 전체 임피던스다. 전체 임피던스. 여기 전체 임피던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 임피던스의 전체 전압은 E2가 되겠죠. 여기 바로 I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2-가 Z1하고 Z2로 나눠지는데, 전류는 임피던스에 반비례 배분하기 때문에 반대 거 Z1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E1하고 E2를 한꺼번에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은 E1만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하고, 다음 기존력 E2만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I2라 했을 때 I는 I1 플러스 I2가 된다 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반드시 잘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드는 회로는 좀 복잡지만은
실제적인 회로에 넣으면은 그래 복잡치가 않습니다. 자, 다음에 가역정리입니다. 가역정리. 자, 어떤 회로망에 있어서 왼쪽을 그냥 2완이라고 오른쪽을 투측이라 2번 측이라 합시다. 그래서 왼쪽의 전역을 2완을 가했을 때,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를 가역정리 회로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2완을 가했을 때, 2완을 갈 때 회로망을 거쳐서 흐르는 전류를 I2로 한다 이 말이죠. 2완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I2가 아니고 2완을 가했을 때 회로망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전류를 I1이라 하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E2를 가했을 때 회로망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전류를 I2로 한다 이 말. I2로 했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하는가 하면은 E1, I1 이꼴 E2, I2가 성립한다 하는 것이 바로 가역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E1하고 E2, I1, I2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E1을 갔을 때 회로망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전류를 I1이라 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E2를 갔을 때 회로망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전류를 I2로 하면은 이랬을 때 E1을 갔을 때 I1이 흐르고 E2를 갔을 때 회로망을 거쳐서 나오는 전류가 I2입니다. 회로망을 거쳐서 흐르는 전류가 이럴 때 E1, I1 이꼴 E2, I2가 성립한다 하는 것이 가역정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기하학적 일반 선형 회로망인데 이거는 옛날에는 뭐 시험 자주 나왔지만은 근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막 일반적으로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역정리란 기하학적 일반 선형 회로망이라는 뜻은 우리가 회로망 전체를 그냥 대충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체적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으로 회로망을 해석한다 해서 이거를 기하학적 일반 선형 회로망이다. 자, 여기서는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디, 영어는 노드라는 뜻이죠. 마디라는 것은 회로가 접속되는 점으로 절점 또는 접속점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디라는 것은. 그래서 이 회로에서 마디는 지금 5개가 됩니다. A1, A2, A3, A4, A5 요래 5개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가 접속되는 점이죠. 회로가 접속되는 점, 절점 또는 접속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회로망에서는 회로가 절점이 5개가 있습니다. 마디가. 자, 그 다음에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치, 나무가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마디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또 지로를 말한다. 두 마디를 연결하는 선. 그래서 여기 있고 마디를 연결하면 되겠죠. 두 마디를 연결하는 게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디는 5개가 되고 가지는 8개가 됩니다. 저거를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가지란다. 프렌치. 자, 두 마디를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마디를 연결해야 됩니다. 모든 마디를 연결하고 그다음 폐로를 만들지 않는 가지의 집합을 뭐라는 나무다라는 말입니다. 트리.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B5, B2, B3, B7 이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5, 2, 3, 7이 되겠죠. 3, 다음 7이 됩니다. 자, 여기 바로 뭔가 하면 나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마디를 연결했습니다. 모든 마디를 연결하고 폐로를 구성하지 않는 가지의 집합을 나무다라는 말을 했다 그죠? 꼭 이거를 이제 나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마디를 연결하고 폐로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나무도 될 수 있다. 저렇게 만약에 정해놨다면 나무가지 집합이니까 B5, B6, B7, B8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겠죠. 저걸 나무란다. 그래서 모든 마디를 연결하고
다음에 폐를 구성하지 않는 가지의 집합을 나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목이라는 말이. 보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닌 가지의 집합을 말하더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나무로 정해놨다. 나무로 정해놨으면 이제 가지는 B4, 다음에 B1, B2, B3 이런 식으로 나무가 아닌 가지의 집합을 뭐라는가 하면은 보목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나무가 아닌 가지의 집합을 보목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셋이라는 말이 나온다. 크셋, 자르다는 뜻이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마디를 하나만 잘라야 됩니다. 마디를 두 분 자르면 안 되고 한 번만 잘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가지의 집합을 뭐라면 크셋이라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랐다. 이러면은 마디 한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르면 잘라지죠. 그랬을 때 B4, BA, B7이, B3가 바로 크셋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저런뿐만 아니고 또 이래 잘라도 되겠죠. 저런뿐만 아니고 자 내가 요거뿐만 아니고 뭐 이래 잘라도 되겠습니까? 이래 잘라도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이래 잘라봤다. 자 저래 잘라보면은 해로가 두 나눠집니다. 그럴 때 저걸 크셋이라 한다. 저걸 크셋을 잡아보면은 B4 잘랐죠. BA 잘랐습니다. B7 잘랐죠. B2 잘랐습니다. 그래서 B4 그다음에 이래 중괄을 해갖고 B4 다음에 BA 다음에 B7 B2 이래 되겠죠. 자, 요거를 뭐라는가 하면은 크셋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디 한 개를 줬는데 가지를 두 분 자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지를 한 번 잘라갖고 회로가 두 분으로 나눠질 때 그 가지의 집합을 크셋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비약적 일반 선형 회로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보목을 링크를 해야 되고 코트트리 해야 되겠다, 그죠? 나무가지 이외의 집합을 말한다. 크셋을 한번 읽어보면 크셋이라는 것은 나무를 구성하지 않는 가지 한 개를 절단하며 반드시 가지 한 개를 절단해야 여기에 가지 한 개를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가지를 만약에 두 분 자르면은 그거는 크셋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 한 개를 잘라야 됩니다. 절단하면 루프를 나누는 이 회로를 나누는 가지의 최소 집합을 크셋이라 한다. 그래서 마디 한 개가 포함돼도 좋습니다. 물론 두 개가 포함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디 한 개로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지를 한 번만 잘라갖고 회로가 두 문으로 나눠지는 그런 가지의 집합을 말하는 크셋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제9장 2단자 회로망인데 자, 이 2단자 회로망이란 뜻은 단자가 두 개인 회로망을 2단자 회로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단자 회로망에서는 첫째 이제 구동점 인피런스, 정정 회로, 다음에 역회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영점과 극점 이런 문제를 물을 것인데 자, 우리 구동점 인피런스 구할 때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소자가 R 다음에 L 다음에 C. 자, 전기 소자가 저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세 가지를 조합하는데 항상 우리 임피던스 생각해 봅시다. 자, 요때 저항 R의 임피던스는 뭔가 하면은 임피던스라는 뜻은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R은 저항밖에 없으니까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항밖에 없으니까 저항 R의 임피던스는 얘는 R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의 단위가 헨리죠, 헨리. 그래서 L을 인덕턴스를 한다 이 말이지. 저 인덕턴스의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저항이 없습니다. 그럼 리액턴스밖에 없죠. L을 인덕턴스입니다. 저항값으로 환산한 값을 유도 리액턴스를 했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ZXA라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J 오메가 A라고 똑같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에 C 단위가 페럿이죠. 페럿인데 C의
임피던스는 내나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 합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으니까 용량 리액턴스 값이 임피던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량 리액턴스니까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J 오메가 C분의 1. J가 분모에서 분자로 가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요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R의 임피던스는 R, L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 다음에 C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 해도 되고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러의 공식을 적용하면은 또는 미분연산을 생각해보면은 S가 바로 J 오메가입니다. S가 J 오메가인데 요 J 오메가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니까 저항 R의 임피던스는 얘는 R입니다. 다음에 L의 임피던스 Z는 얘는 SN이죠. LS. 다음에 커피시던트의 임피던스는 CS분의 1 이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J로 표시하면은 R의 임피던스는 R, L의 임피던스 J 오메가 L, J 오메가 대신에 S를 잡아보면 SL 해도 되고 LS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C는 커피시던스인데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 J가 분모에서 분자로 가든지 분자에서 분모로 오면은 부호가 바뀐 됐으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해도 됐습니다. 근데 J 오메가 대신에 S를 잡아야 보니까 요거는 CS분의 1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자가 나오면은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R은 R로 적어놔야 되고 다음 L은 LS, C는 CS분의 1 해놓고 임피던스 계산, 즉 저항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J 오메가 L이나 J 오메가 C분의 1이나 요래 표현하든지 안 그러면은 S로 표현하면은 LS 또는 CS분의 1 요래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저항 계산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예비지식을 가지고 제9장 2단자 회로망을 한번 해보자 이 말. 자, 그래서 첫째는 정장회로. 정장회로라는 뜻은 2단자 임피던스가 단자가 두 개인 임피던스를 두 개인 회로망을 2단자 회로망이랍니다. 이게 단자가 한 개, 그다음에 단자가 두 개. 요런 단자가 두 개인 회로망을 2단자 회로망이라는데 2단자 임피던스가 주파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회로를 우리가 정장회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장회로. 자, 그러면은 요때 Z1, Z2하고 Z1하고 Z2하고 다음에 R1하고 R2 곱한 값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자,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 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파수와 관계됩니다. 그런데 R1, R2는 저항하고 주파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Z1, Z2 곱한 값이 R1, R2 곱한 값하고 같으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정장회로가 된다. 주파수와 상관없는 회로. 이게 정장회로가 된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 회로가 바로 요 밑에 요 회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온 회로가. 자, 여기는 요게 뭐 Z1, 요거를 Z2, 요걸 R1, R2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저 2단자 회로망이 정장회로가 되려면은 Z1, Z2 곱한 것이 R1, R2 곱한 거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Z1, Z2 곱한 거 하고 R1, R2 곱한 것이 같으면은 저항하고 상관없는 회로, 순수한 저항만 회로가 되겠죠. 순정회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로를 만드는데, 자, Z1은 아까 말했다시피 L은 J 오메가 L입니다. Z1은 J 오메가 L이다. 이 말이다. 그죠? 다음에 곱하기. 다음 Z2는 J 오메가 C분의 1이죠. J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R1은 R이고, R2도 똑같은 점이니까 R이다. 그죠? 저식에 대입하면은. 자, 저래 되니까 J 오메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J 오메가 약분은 C분의 L은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 제곱은 C분의 L이 된다. 그래서 R 제곱은 C분의 L이 된다라는 저 값이 바로 정장회로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R 값을 구하려면 양면 루트도 보시면 R은 요 말이나 R 루트에
C분의 L이다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R 제곱이 C분의 L이란 말이나 양면 루트 보시면 R은 루트 C분의 L이란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저런 회로가 되려면 정장 회로가 되려면은 요런 조건이 돼야 되겠다. 요런 조건이 정장 회로가 되려면 요런 조건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정장 회로 조건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이해놔야 됩니다. 정장 회로라는 것은 주파수와 무관한 회로를 말하는데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가 하면 R 제곱은 C분의 L의 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역회로입니다. 역회로. 자, 역회로라는 것은 두 회로가 반드시 쌍대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 반드시 쌍대의 관계가 있고 두 회로가 상대의 관계가 있고 Z1하고 Z2 곱하기 K 제곱이 성립되면은 이 두 회로는 서로 역회로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라는 것은 직렬이면은 병렬, 전륜이면은 전압은,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 요거를 우리가 쌍대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첫째는 Z1하고 Z2 곱한 것이 K 제곱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립해야 이 두 회로는 서로 역회로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를 역회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시험에 잘 나온 회로가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 회로하고 다음에 요 회로인데, 자, 첫째는 요 회로가, 저 두 회로가 역회로의 관계가 있으려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가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는 두 회로가 상대의 관계가 있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조건이, 자, 그래서 요거는 L1하고 C1이 직렬이죠. 요거는 L2하고 C2가 병렬이다. 그래서 직렬 회로는 하나가 직렬 회로면은 다음에 병렬 회로가 돼야 되고, 일단은 상대 역회로가 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는가 하면은 L1, C1 이꼴 L2, C2의 조건이 만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한다면은 두 회로는 역회로의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저 말은 결과식만 적어놨는데 Z1, Z2 곱한 거하고 Z2 곱한 것이 바로 K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L1, C1 이꼴 L2, C2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회로가 서로 역회로 관계에 있으면은 직렬이면 병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관계가 성립돼야 저 두 회로는 역회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0점과 극점입니다. 자, 0점과 극점이라는 뜻은, 0점은 쉽게 말하면은 0이 되는 점을 0점이랍니다. 자, 다음에 극점이라는 것은 무한대가 되는 점을 극점이란다. 그래서 분자가 제로가 되면 0이 되겠죠. 어떤 수분의 0은 0이죠. 그래서 분자 이꼴 제로인 점을 0점이라 하고, 극점은 분모가 제로인 점입니다. 영분의 어떤 수는 무한대가 되겠죠. 불능. 그래서 0점과 극점은 0이 되는 점, 다음 극점은 분모 있고 제로인 점, 무한대가 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에 있어서 ZS는 구동점 임피던스에서 0점과 극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구동점 ZS는 S가 J 오메가죠. 이거는 IS분의 VS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ZS는 원리 공식에서 J 오메가를 S라고 잡았습니다. 또는 미분 연산자를 S라 잡아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Z는 I분의 V죠. 그래서 ZS는 IS분의 VS다. 자, 이랬을 때, 첫째는 여기서 우리가 0점은 0이 되는 점입니다. 분자만 제로 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VS가 제로가 되는 점이다. 이 말이고, 다음에 극점은 분모가 제로 되는 점이니까 IS가 제로인 점이다. 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따라서 전화번이 제로가 된다라는 말은 단락회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전화번이 제로라는 말은 이런 단락회로 상태를 말하고, 전륜이 제로가 된다라는 말은 개방회로 상태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동점 임피던스가 주어질 때
0점을 구하라 이라면은 분자가 제로인 되는 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분모가 제로가 되는 점을 고르면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